올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1월 그 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바쁘기도 했고 지쳐있기도 했습니다. 1년 지나서 다시 유튜브를 해볼까 해서 그때 영상을 다시 1년 만에 올리게 되죠. 그 영상은 바로 저는 실업자입니다. 실직을 했어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상을 올립니다. 일명 유행하는 퇴사 브이로그 그런 영상이었죠. 그 영상을 올린 게 조금 실책이 있었나 싶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큰 실책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지난 시점 2022년 1월 제가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하나같이 찍게 됩니다. 당연히 그 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 보강해야 될 부분,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는 것도 한 4,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문제가 됐구나를 알게 되었죠. 일단 그 사이 기간 동안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 못하고 협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콘텐츠를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때 생각은 일단 간호사 신분이긴 하지만 간호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제가 주도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간호에 대한, 의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자격론 있죠, 자격론. 일도 안 하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의견이 언젠가 나오겠다, 그런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제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느낀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달하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했죠.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게스트 섭외에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의료계가 조금 폐쇄적인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막연한 그런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죠. 긁어부스를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게스트를 섭외하는 과정들에서 특히나 얼굴 공개에 대한 부담감도 확실히 존재하고 또한 목소리에 대한 공개, 그런 것도 확실히 많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콘텐츠 진행하다가 2022년 중순에 사고를 겪게 됩니다. 경기도로 가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차 사고가 좀 크게 났죠. 큰 신경의 변화를 겪고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보통 3교대를 생각하지만 3교대도 아니고 상근도 아니고 이제 야간 근무만 한 달 내내 계속하는 그런 근무 형태를 목표로 합니다. 이런 근무 형태를 원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를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3교대 하면서도 유튜브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저처럼 지금 일주일에 영상 2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3교대는 조금 타이트한 근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3교대를 하면은 보통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개수에 맞춰가지고 휴일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8일, 9일 쉬는 것도 다행입니다. 인력난 그런 이유 때문에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실제 그런 근무를 하기도 했었고요. 휴일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8개라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은 일단 3교대면은 야근을 하잖아요. 야근을 하면은 이제 한 달에 야근을 보통 6개에서 9개, 평균적으로 7개, 8개 정도를 했거든요. 7일 내내 야근할 수 없으니까 2일, 3일 끊어가지고 이렇게 한 인터벌로 해가지고 야근을 한단 말이에요. 2일, 3일, 2일 이렇게 야근을 끊어서 한다고 하면은 야근이 끝나고 휴일이 부여돼요. 야근 끝나는 아침이 휴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야근 끝나고 아침이 되면은 일단은 잠을 자요. 그리고 야근 끝난 날만 휴일이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그런 근무라면은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그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수면을 취해야 되는 그런 근무 형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야근을 한 다음 날 휴일은 휴일이 아닌 셈이 되는 거죠. 거의 잠만 자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벌이 3개니까 3개의 휴일을 뺀다고 가정한다면은 한 달에 5일 아니면 6일 정도 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5, 6일, 한 달에 5, 6일을 해가지고 게스트를 섭외하고 게스트를 만나는 날짜도 잡아야겠죠. 게스트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상당 어려움도 있고 또 게스트와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겠죠. 그리고 어떤 영상을 찍을지 그런 콘텐츠 구상도 해야 되는데 그 5일, 6일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이트 전담 근무를 하면은 한 달에 반은 나이트를 하고 한 달에 반은 쉽니다.
한 달에 15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은 지금은 저는 16일 근무하거든요. 만약에 15일 근무한다고 치면은 3일 인터벌을 5개 해요. 오프로 뺀다 치더라도 최소한 평균 10일은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프를 쉬고 난 다음 근무 역시 나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근무 사이에 근무, 만약에 나이트 오프 데이면은 이제 상당히 쉬는 시간도 짧지만 같은 근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야간 끝난 날 아침이라도 충분히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간 근무에서는 중간에 쉬는 시간을 또 부여해 줍니다.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인데 그 사이에 쉬어도 되고 아니면은 개인적인 그런 업무를 봐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콘텐츠 구상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할 수 있는 좋은 근무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몸은 힘들다는 거, 유튜브에 대한 삶의 비중이 지금 크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부분에 가치를 두고 있다면은 나이트 전담 간호사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근무일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급하게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취업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지역에서 이름난 병원에 다시 취업하기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일하던 병원에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냐고. 일단 원래 일하던 곳에 전화하게 된 이유는 원래 다니던 곳이니까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또 아는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완전 새로운 그런 곳에 가는 것보다는 이제 적응이나 이제 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뭐 과거에 찍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일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그 법에 대한 영상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서는 일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음모론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적혀있는 그 문구를 기반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법을 보면은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있잖아요. 이제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의견을 내비쳤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제 채널에서 현재 그 법과 관련된 내용은 일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룰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바른 말을 한 죄라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제 입장에서는 바른 말이었겠지만 뭐 그쪽 입장에서는 전혀 바른 말이 아니었겠죠. 상당히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이었겠죠. 그때를 기억하면서 YGM님하고 영상을 찍다 보면은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최대한 거의 자르죠. 아쉽게도 많은 분량이 잘리고 있습니다. 지금 간호만담 컨텐츠에서 보면은 정치 쪽과 연관된 그런 주제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든 그런 쪽과 조금 덜 부딪히게 어떻게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일을 하게 되죠. 요양병원에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요양병원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확실히 급성기보다는 편하긴 해요. 내가 생각했던 요양병원에 비춰보면은 힘든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요양병원을 제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다른 병원에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의 말을 좀 빌려보자면은 여기는 상당히 힘든 편에 속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중간에 이탈하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 역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 2023년 하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그 힘든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오래 근속할 이유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 그런 게 아니고 오래 근속함으로써 생기는 메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합병원 이상급으로 다시 복귀할 생각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요양병원에서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간호사가 평생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직장은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자리는 한정돼 있고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낮은 그런 의료기관,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의료기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경쟁에서 만약 이기더라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통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나의 커리어의 종착지는 요양병원과 가까워지겠구나. 이제 그게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노력하고 경쟁하고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 경쟁하기 위한, 이제 살아남기 위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포기하고 해도 불확실한데 유튜브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는 종착지에 먼저 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계획, 2023년 앞으로도 계속 간호만담 콘텐츠를 올릴 계획이고, YGM님은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게스트들도 고정으로 한번 구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터뷰 자체도 출연하고자 하는 요청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할 의향이 있으면은 한번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컨텐츠를 다룰 거냐, 앞으로의 계획. 이제 조금 비주류 컨텐츠를 간호만담에서 좀 다루기도 했고, 이제 조회수를 보면은 편차가 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진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으로 조금 미루고 채널 성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영상을 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병원에서 일하지 않는 비의료인, 일반인들이 제 영상을 더 많이 봐주길 원해요.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그런 단어 선택을 하려고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입견에 대한 건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누구나 선입견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위험할 수준으로 어느 정도 좀 깔려있는 그런 일부의 케이스들이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콘텐츠를 이미 YG님하고 찍었지만 거기서는 다루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건 누구나 있다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 당연히 있고 모든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선입견이 없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은 존재하겠죠. 특히나 댓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조금 체감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곳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아무 구김살 없이 자란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 어떤 선입견이 생길까요? 아마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반대로 나쁜 곳에서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듣고 자란다면 과연 어떨까요? 세상에 나쁜 것만 있는 것 같고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생기지 않을까요? 애초에 제가 이야기하는 나쁜 것과 좋은 것, 이것도 선입견이고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이런 선입견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런데 몰입하다 보면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이 파랗고 빨갛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보다는 비판보다는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순환은 좋아요. 하지만 너는 고정관념이 있어, 넌 선입견이 있어,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만 본인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없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과몰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했죠.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 쪽에서도 지식적인 부분, 새로운 좋은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당장의 대인관계, 직장 동료, 선후배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선입견, 첫인상 그런 거에서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앞으로의 컨텐츠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가미해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전에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다, 그런 느낌. 일단 선입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입견 자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생각 회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다 판단을 내버리고 이러면은 상당히 피곤할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만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온종일 생각만 하고 있을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입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좀 과해지고 필요 이상으로 완전 생각이 그거에 지배돼 가지고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근거 중심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컨텐츠를 계속 풀어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물론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MSG를 조금 넣는 부분도 있겠지만, 채널이 만약에 성장을 하게 되어서 더 이상 간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더라도 간호사를 계속 할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한번 했는데 지금 내린 결론으로는 간호사를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의료와 간호라는 게 트렌드가 있고 물론 요양병원이 그 트렌드에 상당히 뒤처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해요. 급성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하지만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 몸담고 있는 게 조금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영상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간호사이긴 하지만 간호사 일을 현재 하고 있지 않는데 간호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나중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넌 간호사이지만 간호사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놈이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러면서 자격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간호사를 일단은 계속 하고자 마음먹었다. 꾸준히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구독해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영상이 올라가면은 그저 사랑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영상을 시청해주는 그런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